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기까지 얼마나 망설이셨습니까? 어쩌면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찌릿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 위로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딘가 서글프게 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핸드폰을 내려다보면 오늘 하루 올린 연락이 몇 통이나 되는지 세어보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소리만 방안을 채우고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면 여러분은 지금 혼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백만 어르신들이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 선생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조용한 하루, 그 고요한 방, 그 울리지 않는 전화기가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 쓸쓸함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용을 다 들으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1장 관계의 계절이 바뀐다. 인간의 삶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과 여름이 있고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가지를 뻗고 잎을 틔우고 사방으로 뿌리를 넓혀가는 시절이었죠.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싫은 사람도 웃으며 대해야 했고 승진을 위해서라면 반갑지 않은 회식 자리에도 나가야 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려면 이웃의 눈치를 봐야 했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나를 포장하고 꾸미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인간관계는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이른이 가까워지면서 그 계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찾아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여름 내내 무성하게 달고 있던 잎을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나무가 죽어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무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뿌리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며 다음 봄을 위한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퇴직 이후 친구가 줄어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수십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며 그에 따라 인간관계의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넓게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우리의 내면이 자동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지쳐서 돌아오는가? 이 관계가 내 남은 삶에 따뜻함을 더해주는가 아니면 피로만 쌓이는가? 이 계산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정서 선택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사람은 진심이 통하는 관계, 마음이 편안한 관계만을 남기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퇴직 이후 전화기가 조용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 산 인생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다음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사시는 71살 윤종길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선생님은 30여 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영업관리 일을 하셨습니다. 부지런하고 사교성 좋은 분으로 명함 지갑이 늘 두툼했고 동창 모임, 동호회, 직장 선후배 모임까지 일주일에 약속이 서너 개씩은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인맥이 정말 좋다, 친구가 많다는 소리를 들으셨죠. 그런데 퇴직하고 딱 2해가 지났을 때 달력을 보니 약속이 하나도 없는 한 달이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잊혀진 사람인가? 그동안 내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 것이었구나 싶어서 서글프셨대요. 그런데 선생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들 중에서 진심으로 기다려진 자리가 몇 번이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은 가야 하니까 가는 자리였고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맞장구를 치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에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집에 돌아와서는 왜인지 모르게 더 피곤하고 공허했습니다. 그것이 윤 선생님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인맥의 실체였습니다. 이것은 윤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퇴직 이후 가장 힘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의 공백을 꼽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퇴직 후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인간관계의 수는 줄었지만 관계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관계들이 진심이 통하는 것들만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나면 정말 내 사람만 남게 됩니다. 퇴직과 함께 관계가 줄어드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맺었던 관계의 상당 부분은 사실 역할 중심의 관계였습니다. 내가 부장이기 때문에, 내가 팀장이기 때문에, 내가 영업 담당이기 때문에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의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은 서글픈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역할이 아닌 나 자신으로 맺는 관계만 남기 때문입니다. 직함 없이도 명함 없이도 나라는 사람 자체로 이어지는 관계.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전화기가 조용해졌다고 해서 모임에 부르는 곳이 없어졌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떨어진 잎은 땅으로 돌아가 거름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 정리는 인생의 다음 계절을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제2장,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이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말로 쓰십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외로우면 고독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마치 배고픔과 금식이 다른 것처럼 눈물과 빗물이 다른 것처럼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옵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아프고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운 상태입니다. 핸드폰을 쥐고 있어도 연락할 곳이 없는 것 같고 방 안에 있어도 텅 빈 것 같은 느낌. 이것이 외로움입니다. 반면 고독은 충만함에서 옵니다.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고 외부의 소란 없이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 이것이 고독입니다. 외로움은 남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무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타인을 의식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 귀에 어떻게 들릴까? 내 옷차림이 이 자리에 어울리는가? 내 의견이 분위기를 해치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를 검열하고 조정합니다. 혼자 있을 때만 비로소 그 검열이 멈춥니다. 가면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300년도 더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머무는 능력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곱씹어 보면 대단히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쫓아 끊임없이 달리는 이유, 모임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사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란 속으로 도망갑니다. 북적이는 모임, 시끄러운 텔레비전, 쉬지 않고 울리는 알림 소리.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삶이 깊어질수록 이 소란에서 벗어나 고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는 결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진심으로 소중했는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은 북적이는 자리에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오랫동안 약사로 일하신 65살 최정혜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릴까요? 선생님은 40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을 맞이하고 처방전을 확인하고 약을 조제하셨습니다. 언제나 활기차고 사람 상대를 좋아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처음 한 달은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요함이 너무 낯설고 두려워서 억지로라도 나가서 사람을 만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돌아올 때는 오히려 허전한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그냥 집에서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앉아서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에 뭔가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약국 운영하면서 완전히 잊어버린 그 기억이었죠. 선생님은 그날 오후에 동네 문구점에 가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창가에서 바라보이는 골목길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색연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 내가 보는 것을 손이 따라가는 느낌, 그것 자체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선생님은 처음으로 퇴직 이후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기분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의 선물입니다. 나를 재발견하는 것. 오랫동안 역할과 의무 속에 묻혀있던 진짜 나를 꺼내는 것. 그것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장 선생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혼자 있는 시간을 뭔가 부족한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입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나는 지금 결핍 상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시간은 외로움이 됩니다. 반면 지금 이 고요한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래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리는 순간 그 시간은 고독이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인데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 시간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뉴욕의 한 노인 복지연구소에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유지, 우울 예방,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모든 면에서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만나는 사람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느냐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도 불행한 노인이 있고 거의 혼자 지내도 충만한 노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과 가장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누군가 나에게 허락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외로움은 고독이 됩니다. 제3장 관계를 비워야 진짜 사람이 들어온다. 우리는 평생 관계를 쌓는 법만 배웠습니다. 더 많은 친구, 더 넓은 인맥, 더 두꺼운 명함 지갑.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한 삶의 증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어떤 관계를 내려놓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 이 정리의 기술이 쌓는 기술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냉장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냉장고 안에 오래된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신선한 재료를 사다 넣어도 자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상한 음식에서 나오는 냄새가 새로 넣은 좋은 음식에도 배어듭니다.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 만날 때마다 기가 빠지는 사람, 늘 부정적인 말로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인연이 내 삶을 채우고 있으면 새롭고 따뜻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장 선생이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채워지는지 빠지는지를 느껴보십시오. 만남 이후에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집에 오면 한숨이 나오고 다음 약속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소모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헤어지고 나서 기분이 가벼워지고 다음에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관계라면 그것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둘째는 진심의 여부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편안하게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잘 보이려고 포장하고 꾸미고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억지 웃음을 짓고 집에 돌아오면 자책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두 사람 모두에게 소모입니다. 진짜 관계 안에서는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이면 됩니다. 셋째는 상호성입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좋을 때만 나타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빠진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익이 있을 때 찾아오는 인연은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떠나갑니다. 반면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별것도 아닌데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냉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를 3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을 어떻게 정리하나 싶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장 선생이 말씀드리는 관계 정리는 절교를 선언하거나 상대를 나쁘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연락하고 억지로 약속 잡고 억지로 만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가게 두면 됩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꽉 붙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바닥이 차가워지고 물은 손가락 사이로 다 새어나갑니다. 남는 것은 적고 아린 손뿐입니다. 사람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잡는다고 남는 것이 아니고 막는다고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갈 인연은 가게 두어야 우리 손이 비워집니다. 그 비워진 손으로 진짜 잡아야 할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0살 김성애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선생님은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초등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만나면 꼭 서로 비교하는 말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뭘 하더라. 내 딸은 이번에 이렇게 됐더라. 내 집은 요즘 어떠냐. 식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50년 지기인데 그래도 어릴 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하면서 계속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남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창문 밖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셨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슬픈 것도 아닌데 그냥 속이 답답하고 억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생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만남에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절교 선언도 아니고 나쁜 말도 없이 그냥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이래도 되나 싶어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이 한결 가볍더랍니다. 그 자리에 생긴 여유로운 시간에 선생님은 동네 노인 복지관에서 하는 한지 공예 수업을 들으시기 시작했고 거기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비교도 없고 자랑도 없이 그냥 같이 앉아서 손을 움직이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오랜 지기와의 만남보다 훨씬 더 충만하더랍니다. 이처럼 비워야 채워집니다. 다 채워진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관계가 아닙니다.
더 진실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된 관계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은 빈자리에 찾아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그러고 나면 정말 아무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 선생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100명의 껍데기 친구보다 낫습니다. 아니, 심지어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나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혼자 있는 시간을 황금으로 만드는 법. 자,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고독이 좋은 것이고 혼자 있는 것이 자유라는 말은 알겠는데 막상 혼자 있으면 정말 심심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다가 하루가 다 가버린다고 하시는 분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또 어떻게 보내나 하는 막막함이 먼저 밀려온다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은 나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해 노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혼자 시간을 즐기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단한 것을 찾으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노후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 영어 공부, 자격증 취득, 악기 마스터 이런 거창한 것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목표는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장 선생이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창밖을 5분만 바라보는 것,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 가장 강력한 시작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회로입니다. 우리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 산책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 이 회로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회로가 작동할 때 창의력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기억력이 정리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멍 때리기가 뇌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때로는 그냥 앉아서 바람 소리를 듣고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 뇌를 쉬게 하고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것은 오래된 꿈을 꺼내보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쫓기다 보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것,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것, 언제 한번 배워볼까 했는데 기회가 없었던 것들이요.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68배 처음으로 기타를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아파서 하루에 10분도 못 연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누가 들어준다고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대에 서는 것도 아니니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혼자 방 안에서 줄을 하나씩 눌러보는 그 감각, 내가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하게 됐다는 작은 성취감, 그것이 하루를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이른해 스마트폰으로 꽃사진을 찍기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멀리 여행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동네 공원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허리를 조금 숙여 꽃 가까이 스마트폰을 대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작은 세계가 보입니다. 꽃잎의 질감, 빛의 방향, 이슬방울 하나까지 사진 한 장에 담기는 그 순간의 집중감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손을 사용하는 취미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뜨개질, 한지, 공예, 종이접기, 도예, 그림 그리기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손을 사용할 때 우리 뇌는 매우 정교하게 활성화됩니다. 손에는 뇌와 직결되는 신경이 매우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손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내 손으로 무언가가 완성되는 것을 보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존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헬스장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신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보게 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따뜻한 햇볕을 받습니다. 이런 감각들이 모여서 기분을 밝게 하고 우울함을 예방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글을 쓰거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느낀 감정, 오늘 발견한 작은 것들을 몇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잘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맞춤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쓰면 됩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내 안에서 뒤엉켜 있던 감정들이 종이 위에 펼쳐지면서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지난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스스로에게 주는 격려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배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뇌의 가소성, 쉽게 말해 뇌가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유지됩니다. 다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더 반복이 필요할 뿐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무료로 볼 수 있는 강의가 정말 많습니다. 요리, 역사, 건강, 음악, 철학 어느 것이든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해 보시면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노후가 두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5장,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관계 정리의 중요성,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남에게 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돌아보시면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심지어 가혹하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남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해주지만 내가 실수하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심하게 자책합니다. 남이 힘들다고 하면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내가 힘들 때는 그냥 참아야지, 이 정도 가지고 하면서 내 감정을 무시합니다. 이 패턴은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편의를 먼저 챙겨온 세월이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덕분에 가정이 유지되고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헌신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로 돌릴 때입니다. 심리학에는 자기자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친한 친구에게 하듯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많이 아프겠다. 푹 쉬어라. 내가 뭐 도와줄까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도 못 참나,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억지로 움직이시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그 친한 친구에게 하듯 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자기자비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이 훨씬 낮고 삶의 만족도와 회복 탄력성은 훨씬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자기자비가 높은 노인들은 신체 건강 지표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친구처럼 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밥 한 끼를 드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드시는 분들 중에 그냥 냄비째 식탁에 올려놓고 드시거나 서서 대충 드시거나 제일 낡은 그릇에 담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좋은 그릇 꺼내고 반찬 예쁘게 담고 수저도 반듯하게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손님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손님 대접하듯 차려보십시오. 제일 예쁜 그릇에 담고 수저도 제대로 놓고 앉아서 천천히 맛을 느끼면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드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마디 해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잘 먹고 건강해서 고맙다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매우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오늘도 살아서 눈을 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어르신들은 몸이 아무리 좋아도 자다가 이유 없이 영영 눈을 못 뜨는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오늘 눈을 뜬 것 자체가 이미 선물입니다. 눈을 떠서 허리가 좀 덜 아프면 아이고 오늘은 좀 낫네 고맙네 하고 감사하시고 날씨가 맑으면 오늘 하늘이 참 좋구나 하고 감탄하시고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그 향을 맡으면서 이거 참 좋다 하고 소소하게 즐기시는 것. 이런 작은 감탄의 습관들이 쌓여서 하루의 색깔을 바꿉니다. 행복에 대한 연구 중에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은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엄청난 기쁨이 가끔 오는 것보다 소소한 기쁨이 매일 자주 오는 것이 행복도를 훨씬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소한 기쁨은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키우는 것이 행복의 기술입니다. 나 자신과 사이가 좋다는 것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나, 친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내 자식은 이러니, 이런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비교는 행복의 적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씨앗으로 다른 땅에서 자란 나무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칭찬을 남에게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나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 30분을 걸었다면 나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아이고, 오늘도 걸었네. 잘했다 하고요. 오늘 맛있는 반찬 하나를 새로 해봤다면 역시 잘하네 하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칭찬은 아이들에게 하는 칭찬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일 또 도전하게 만듭니다. 나와 가장 오래 함께 있을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친구도 자녀도 배우자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입니다. 그 동반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인생 전체가 평화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그것이 노후의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됩니다. 오늘 장 선생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실패가 아닌 자연의 섭리라는 것,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 관계를 비워야 진짜 것이 들어온다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하루에서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화기가 조용해도, 모임에 불려가지 않아도, 혼자 밥을 먹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그 대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남은 인생,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한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하고 조용한 길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꽃길입니다. 장 선생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다음에도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뵈었으면 합니다.